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14번째 이야기입니다.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Ruth Maud Montgomery. 14번째 이야기는 기대하는 즐거움, The Pleasure of Expecting. Original episode is Anne plays with her best friend.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지금쯤이면 들어와서 바느질할 시간인데 마릴라는 시계를 흘끗 보고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른한 8월 오후의 열기에 모든 것이 꾸벅꾸벅 조는 듯했다. 다이애나랑 노느라 돌아오라고 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와서는 할 일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장작 더미 위에 앉아 오라버니한테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으니 또 오라버니는 실없이 듣고만 있고 저렇게 얼빠진 남자는 평생 본 적이 없다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짓거리면 짓거리는 대로 더 즐거워한단 말이야. 앤셜리, 당장 이리 오너라. 내 말 안 들리니? 계속해서 서쪽 창을 똑똑 두드리자 마당에 앉아있던 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눈은 반짝거렸고 두 볼은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풀어헤친 머리는 등 뒤에서 눈부시게 물결쳤다. 앤이 숨을 가쁘게 몰아치며 소리쳤다. 와, 마릴라 아주머니,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간대요. 반짝이는 호수 가까이에 있는 하몬 앤드루스 시내 들판으로요. 벨 아주머니와 린다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을 만드실 거래요. 아주머니, 아이스크림 말이에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가도 되나요? 제발 시계 좀 보거라, 앤. 내가 몇 시에 들어오랬지? 2시요. 하지만 소풍이라니 너무 신나지 않아요? 아주머니, 저도 가도 되죠? 제발요. 한 번도 소풍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꿈을 꾼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그래, 2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2시 45분이구나. 왜 내 말을 어겼는지 듣고 싶구나, 앤. 그게 저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적한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매슈 아저씨께도 소풍 얘기를 해야 했고요. 매슈 아저씨는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저 가도 되죠? 넌 그 한적한 뭔가 하는 게 아름다워도 참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몇 시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건 30분 늦게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 오라는 얘기다. 그리고 오는 길에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떠들어서도 안 되고. 소풍이라면 물론 가도 좋아. 넌 주일학교 학생이고 다른 아이들도 다 가는데 너만 못 가게 하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애니 머뭇거리다 말했다. 다이애나가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바구니에 먹을 것을 담아온대요. 전 요리를 못하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볼록소매 옷을 안 입고 가는 건 괜찮은데 바구니 없이 소풍에 가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한테 그 얘기를 들은 뒤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거라면 더 걱정할 필요 없다. 음식은 내가 만들어주마. 아,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세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알을 연발하던 애니 마릴라의 품에 뛰어들더니 뛸 듯이 기뻐하며 용기 없는 마릴라의 뺨에 마구 입을 맞추었다. 어린아이가 먼저 다가와 마릴라의 얼굴에 입을 맞춘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놀랍도록 따뜻한 기분이 마릴라의 가슴에 순식간에 퍼졌다. 마릴라는 앤의 충동적 입맞춤이 말할 수 없이 즐거웠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자,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시킨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구나. 요리라면 조만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단다. 하지만 내가 하도 덤벙대서 가르치기 전에 내가 좀 차분해지고 꾸준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요리할 때는 긴장해야 한다. 머릿속으로 온갖 것에 정신이 팔려서 중간에 손을 놔서도 안 되고. 이제 바느질 거리를 가져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조각복 입는 걸 끝내거라. 전 조각복 만드는 게 싫어요. 애니 우울하게 말하고는 반지꼬리를 가져와 빨갛고 하얀 마름모 모양 천무더기 앞에 한숨을 쉬며 앉았다. 바느질이 재밌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조각보이는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입고 나면 또 입고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다른 집의 앤보다 조각볼을 만드는 초록지붕집의 앤이 되는 게 낫긴 해요. 바느질할 때도 다이애나랑 놀 때만큼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요. 저희는 정말 멋지게 시간을 보내요. 아주머니, 상상은 대부분 제가 해야지만 제가 상상은 또 잘하잖아요. 다이아나는 상상하는 것 빼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개울 너머에 작은 땅이 있잖아요. 우리 농장이랑 베리 아저씨네 농장 사이로 흐르는 개울 말이에요. 그게 윌리엄 벨 아저씨네 땅인데 그 땅 한쪽에 하얀 자작나무가 동그랗게 에워싼 곳이 있거든요. 정말 낭만적인 곳이에요. 아주머니, 다이애나랑 전 거기에 장난감 집을 지었어요. 그곳이 한적한 숲이에요. 정말 시적인 이름이죠? 그 이름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밤을 꼬박 샐 뻔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그 이름이 번쩍 떠오른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 다이아나는 홀딱 반했어요. 우리 집을 우아하게 꾸몄어요. 꼭 와서 한번 보세요, 아주머니. 이끼로 덮인 커다란 돌을 의자 대신 갖다 놓고 나무 사이에 판자를 얹어서 선반을 만들었어요. 선반 위에는 접시들을 올려놨고요. 물론 전부 깨진 그릇이지만 깨지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빨갛고 노란 담쟁이 그림이 있는 접시가 정말 예뻐요. 그 접시하고 요정의 거울은 거실에 두었어요. 요정의 거울은 꿈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워요. 다이애나가 집에 있는 닭장 뒤 숲에서 찾았대요. 거울에 무지개가 잔뜩 그려져 있는데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무지개들 같아요.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그게 예전에 집에 있던 벽걸이 등이 깨진 조각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무도회가 열린 어느 날 밤에 요정들이 거울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하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요정의 거울이라고 불러요. 매슈 아저씨가 식탁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어요. 아, 베리 아저씨네 농장 너머에 있는 작고 동그란 연못은 버드나무 연못이에요. 이 이름은 다이애나가 빌려준 책에서 봤어요. 그 책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주머니, 주인공 여자는 애인이 5명이나 됐어요. 난 1명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여자는 아주 아름답지만 온갖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 여자는 기절도 아주 잘해요. 저도 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랐는데도 진짜 건강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살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 보이나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팔꿈치를 보면서 혹시 움푹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다이아나는 이번에 반소매 옷을 새로 만든대요. 이번 소풍에 입고 갈 거랬어요. 아, 다음 주 수요일엔 날씨가 맑아야 할 텐데 소풍을 못 가게 되면 그 실망감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기야 하겠지만 분명 제 평생의 슬픔으로 남겠죠? 앞으로 소풍을 100번 더 가더라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못 가는 한 번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소풍을 가면 반짝이는 호수에서 배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전 아직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다이애나가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려고 애썼는데 상상만으로 아이스크림 맛을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앤, 시계를 보니 10분 동안 계속 떠들었구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10분 동안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앤은 마릴라가 바라는 대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주 내내 앤은 소풍 얘기를 하고 소풍 생각을 하고 소풍 꿈을 꿨다. 토요일에 비가 내리자 수요일까지 비가 계속 올까봐 걱정하느라 어찌나 안달을 하는지 말라는 앤을 진정시키려고 평소보다 조각복 입는 일을 더 시켰다. 일요일에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앤은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소풍을 간다고 발표했을 때 흥분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마릴라에게 털어놨다. 짜릿짜릿한 기분이 등을 타고 오르내렸어요, 아주머니. 그때까지도 정말 소풍을 갈 거라고는 믿고 있지 않았나 봐요. 저 혼자 상상한 걸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앤, 넌 무슨 일이든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쏟는구나. 앞으로 살면서 실망할 일이 많을까봐 걱정이다. 마릴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뭔가를 기대하는 건 그 자체로 즐겁잖아요.
어쩌면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때의 즐거움은 아무도 못 막을걸요? 린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 복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결코 실망한 일도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날도 마릴라는 여느 때처럼 자수정 브로치를 꽂고 교회에 갔다. 마릴라는 교회에 갈 때면 언제나 자수정 브로치를 달았다. 브로치를 달지 않으면 성경책이나 헌금으로 낼 10센트를 잊고 가는 것만큼이나 큰 죄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자수정 브로치는 마릴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다. 배를 탔던 삼촌이 마릴라의 어머니에게 준 것을 마릴라가 물려받은 것이었다. 꽤 질 좋은 자수정이 가장자리에 박혀있는 타원형의 구식 브로치 안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마릴라는 보석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 자수정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브로치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고상한 밤색 세틴 드레스에 달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목 부분에서 보랏빛으로 은은하게 반짝일 거라는 생각에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애는 그 브로치를 처음 보자마자 홀딱 반해서 감탄을 쏟아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우아한 브로치예요. 그런 브로치를 달고 어떻게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수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본 적 없던 아주 오래전에 머릿속으로 다이아몬드를 상상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고 은은하게 빛나는 보랏빛 보석으로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인이 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너무 실망해서 울어버렸어요. 물론 굉장히 예쁘긴 했지만 제 상상 속의 다이아몬드와는 달랐거든요. 잠깐 만져봐도 되나요? 자수성이 착한 제비꽃들의 영혼은 아닐까요? 잘 들었나요? 애니 소풍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뒤에 대본도 있습니다.